두 번째는 고전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진짜 잘 들어보시고 여기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좀 잘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해놔야 여러분들이 계속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냥 헛토로 풀지 않고요. 3학년이 됐을 때 이제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고전 소설이 안 읽혀요 선생님이 되겠고요.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1학기에는 어디 좀 방점을 찍혔습니까? 고전 시가 읽기에 방점을 찍힌 거예요. 우리 방학 내내 고전을 그 공부도 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번 훑어드린 이유가 1학기 때 그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을 거치면서 그래도 고전 시간은 이제 읽을만해졌습니다. 그나마. 하지만 고전 소설은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 내신에서 해봤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낯선 게 당연해서 이번 방학 때는 좀 고전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둘 텐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번에 나왔던 작품은 소현성록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서 조금 들어가시면 되겠는데, 자, 음모, 모티프라는 단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고전 소설의 중요한 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뭘 공부를 해야 될까요? 결국 이제 소설과 다를 게 없는데 여기 앞에 이제 도전이 있습니다. 자, 소설은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산문 문학이고 서사갈래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서사성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언급돼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시에서는 감정이었잖아요. 자, 그럼 소설에서는 뭘까요? 뭘 가지고 주제의식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뭘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시에서 감정이었잖아. 소설은 왜 이걸 대답을 못해? 왜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서 왜 기준이 없어? 뭘 찾아야 돼? 서사의 포인트는요, 갈등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싸우고 왜 이런 방식으로 발화를 하는지를 포커싱을 보는 거예요. 일제감정기 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친일파와 독립투사들의 싸움인 거예요. 6.25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건 뭘까요? 명령을 지켜야 된다와 인간 개개인의 구인보다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하다. 개인적인 삶보다 전체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 민주주의 억압 때 나온 갈등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다 손했잖아요. 안정이 중요한 권력가에 대한 안정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냐. 다 이런 것들이 주제의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물과 이 인물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리고 서사에 이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첫 번째가 주제, 두 번째가 구성, 세 번째가 문체. 이 세 가지에서 한 문제씩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제는 사실 뭐와 같아요? 갈등과 같아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갈등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구성에서 여러분들 좀 익숙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배경, 인물, 사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어떤 인물이 나와서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가, 왜 그 갈등을 하고 있는가를 찾는 게 소설을 읽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문체, 이건 이제 작가의 개성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 주제의식이 내면을 조금 보여주고 싶어. 그럼 몇 인칭 쓰는 겁니까? 2인칭 쓰는 거고, 좀 객관적인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시점이라든지 서술 방식이라든지 혹은 전개 방식이라든지 역순회적 구성인지 액자식 구성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법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방식은 여러분들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요 포인트들을 잡아가면서 읽는 게 전체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소설인 거고요. 근데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의 본질적인 차이는 뭘까요? 가장 본질적인 차이. 고전소설은 현대소설보다 전 단계, 즉 아직 발전이 덜 된 거고 개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소설의 포인트는 전형성입니다. 이거를 보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모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되게 많은 모티브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침 드라마라든지 뭐 그냥 일반적인 드라마를 봤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학습이 되어 있거든요. 신데렐라 모티브. 이건 서양뿐만 아니라 봐봐. 그 가난한 여자가 부자 남자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이 플롯이, 이 모티브가 얼마나 많은 작품에 깔려있어요. 우리 공집판치, 그죠? 그 다음에 취향전, 신청전, 전부 다 그 여자가 높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라는 플롯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웅전 어떻습니까? 처음에 기이한 탄생이 나온 다음에 실험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랑 헤어지고요. 조력자 만나가지고 열심히 한 다음에 헌재 구해가지고 해피엔딩 나오고. 그런 전형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고전소설의 특징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전소설을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가 어휘,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모티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음모 모티프, 화소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소현성록 같은 경우는요, 어떤 주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죠? 누구와 누구의 갈등일까요?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에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잖아. 누가 누가 갈등이야? 그렇죠. 둘째 부인과, 그렇죠. 첫째, 셋째 부인과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싸움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얘가 나쁜 놈이야. 이거 무슨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소설들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집안에서 첩첩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소설들 뭐라고요? 가정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줬거든요. 가정소설 뭐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못된 정보로 알려줬기 때문에 썼던 작품이 하나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틀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배울 수 있는 확률은 적었지만 사시담정기라는 아주 전형적인 작품을 배우고 난 이후에는 이 작품이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읽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소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똑같잖아. 그리고 첩첩간의 갈등이고 맨날 편지 잘못 써. 편지 내가 쓴 거 아닌데 제가 쓴 건데 하면서 이제 그 함정을 하는 그런 구조들이 완전히 동일하게 되죠. 그 엔딩도 어때요? 권선징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화소들을 많이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 거에 초점을 두시면서 한번 리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기엔 너무 많은 얘기들이라서 나는 이 작품에 좀 포커싱을 두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음모 모티프. 네. 인물의 욕망이 실현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라는 의미는 음모의 진행 과정에서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합니다. 벌써 모티프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 내가 글을 읽으면서 뭐 찾아야 돼? 환상적 요소가 등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얘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할까요? 유식하게 비현실적 그리고 전기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체크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뭐고, 두 번째 또 뭐 나옵니까? 고전소설 맨날 나오는 거 조력자. 근데 여기서는 재밌게도 누굴 도와줘요? 긍정적인 인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인물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요. 음모가 실현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서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됩니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거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대상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 자, 긴장과 이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네. 앞에 쓰는 거야? 지금 좀 괜찮고? 참을 수 있어요? 아니, 들어오시죠. 학교가 어디예요? 교과. 일단 우리 이거 풀고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타임인데 여기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잠깐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긴장과 이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문학에서 긴장이라는 건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봐봐. 시에서 3음보 나오다가 갑자기 4음보가 돼요. 그럼 이건 뭐야? 변화지. 그럼 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긴장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글자 나오는데 갑자기 6글자 나왔어.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긴장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상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세 글자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해? 긴장이 이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문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요번 읽으면서 좀 초점을 주실 거. 특히나 여러분들 고전 소설에도 되게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름, 지칭어. 근데 가끔 이게 국어의 영역인가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마가 뭐게요? 부마. 맞아요. 임금 공주의 남편이, 즉 임금의 사위인거예요. 부마. 근데 이게 갑자기 이 성실이라는 사람으로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부마로 바뀌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 근데 이 주인공이 공주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칭도 바뀌는 것 뿐입니다. 우리 이번에 구운목이라는 작품 예전에 했었었죠. 거기서 양소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름이잖아요. 근데 얘가 항상 주인공은 제자가 인형인 거야. 항상 과거 급제하면 1등 한단 말이에요. 1등에 주는 벼슬이 이름인 거야. 모르면 안 돼. 맨날 이런 과거 급제를 해서 1번. 그렇죠. 한림학사를 넣어줬습니다. 1등을 하면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얻어요. 그럼 이때부터 얘는 이름은 뭘까요? 한림이 되는 거야. 전쟁이 터져요. 그럼 이 황제의 군사권을 넘겨줘야 된단 말이야. 그때 벼슬 이름이 뭐게요? 대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해야 돼. 공주랑 결혼을 했어.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양부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관직명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부르고 그리고 자기를 낮춰 부를 때 황제한테 얘기를 할 때나 부인한테 얘기를 할 때가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칭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대충 읽어요. 그러면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고전소설은 그런 팩트 체크적인 부분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 발화를 누가 했는지 이 행동을 누가 했는지 그 공간에 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집중을 해서 읽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왜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대충 넘어가. 이 작품만 하더라도 서모라는 단어가 나와요. 서모라는 단어 뭐게요? 이 뭐게? 모를걸? 모를 거야. 근데 궁금해하죠 여러분들. 이게 서모라는 단어가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처음 나왔을 것 같아요. 안 그렇다니까. 근데 그냥 괜찮아 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엄마인데 무슨 엄마일까? 양엄마야, 양엄마. 옛날에는 부인이 여러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니라 아빠가 세상나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첩을 부를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서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초점을 두시면서 관계를 그리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수능장 가서도 관계도 그려야 돼. 결국은 갈등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누구와 누구의 갈등을 보여주는지, 누가 착한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인지를 나누는 게 첫 번째인데 왜 그것도 다 대충 하면서 이제 그냥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 관계가 긍정이거든요. 근데 답은 뭐겠죠? 부정적 관계라는 걸 그냥 풀어 쓰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을 주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상석의 첫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으로 불평하며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좁은 마음이 없더라. 나이 늦어서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 석화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기를 이 오프닝에서도 되게 많은 정보들이 던져지고 있거든요. 상서, 이것도 뭘까요? 이건 벼슬 이름이에요. 벼슬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부를 때 상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서의 셋째 부인 이씨래. 그럼 얘의 관계 셋째 부인 이씨, 여씨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둘째 부인 석씨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평가를 하잖아요. 마음승이가 매사 뛰어난다. 서술자가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긍정적인 인물이야, 부정적인 인물이야? 긍정적인 인물이야. 근데 그거를 얘가 감정 라인 나오죠.
약속하는 거야. 무조건 감정은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동그라미 치는 머리 좀 그리세요. 진짜 풀하지 않을 거야. 수능장에서도 마찬가지. 뭐야? 불편할 거야 여기가 불편하고. 왜 긍정이 부족해? 당연히. 부정이. 자, 고전 소설의 특징 또 뭐 있어? 무슨 인물이 등장한다?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이 등장한다는 게 포인트다. 반대말이 뭘까요? 입체적이고 개성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게 현대 소설. 그러니까 이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넣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착한 놈은 끝까지 착하고요.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쁘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벌써 구조가 이렇게 돼야 돼요. 강서에 착한 여실 아닌가? 왜 나는 숫자야? 둘째의 석시, 셋째의 여시. 이런 식으로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두고 옆에 쓰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착한 사람들 어디다 붙여주시면 되고, 여기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나쁜 놈을 여기다 붙여주시면 돼요. 심지어 보기에서 뭐가 등장했어? 나쁜 사람의 조력자가 등장한다고까지 어필을 했으니까 걔가 어디에 붙을까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소설의 포인트는 뭐라고? 갈등의 포인트야. 벌써 얘와 얘의 갈등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첫 간의 갈등이 있는 거고 이게 가장 소설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어떻게 읽으라? 이 사람의 행동, 대사, 감정의 인과를 읽으라고 했었죠. 이유가 뭐야? 얘가 있으면 얘의 총애가 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이 늦어져, 모임이 늦어져, 상서의 서모, 석파. 그래서 누가 잡힙니까? 석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궁금하잖아. 이 사람이 여기에 붙을까 여기에 붙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석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단계가 뭐예요? 서모래. 그래서 서모라가 좀 어려웠으면 어미 모자의 이미지만 좀 잡아주시면 되는데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가짜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발 아까 뭐 되게 강조했습니까? 청운간의 동그라미 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얘는 뭐니까? 배경에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게 있어요. 진짜 정말 얍삽하게 문제가 하나 나와요. 팩트체크 문제가. 이 사람이 이 공간에 있었니 없었니? 이 행동을 이 공간에서 했니 안 했니가 문제로 나와. 그래서 공간은 우리가 호흡을 정리하는 데 소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인당이라는 공간에서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면 돼요.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한 공간엔 한 사건이 일어나요. 공간이 바뀌면 인물이 바뀌기 때문에 사건이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삼아주시면 좋습니다. 청문당에 오는 여씨가 말하기를 누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파와 여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대사와 대화를 통해서 이 석파의 포지셔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이면 얘는 나쁜 사람이고 부정적이면 얘는 착한 사람이에요. 여씨가 말하기를 의도를 생각해요. 석부인은 비단 얼굴뿐만이 아니라 덕행을 경비하신 시모이신 석부인은 실로 적당선열, 하늘에서 내려온 선열하여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습니다. 자, 이 바라만 보면 되게 긍정적인 바라죠. 너무 예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건 긍정적인 바라야 부정적인 바라야? 부정적인 바라지. 왜? 박아줬잖아. 얘가 얘를 싫어한다고 박아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바라는 떠보기 위한 바라인 거예요.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말하기를 몰랐어요. 석부인은 비단 얼굴뿐만이 아니라 덕행을 경비하여 시모이신 양부인이 더욱 사랑하십니다. 또 뭐가 나와요? 시모가 나와요. 이 석파에게 시모라는 포이저 연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시모가 뭐냐? 시모가 뭐예요? 그렇죠.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누구? 할머니야 결국. 그 양부인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로 긍정적인 관계라는 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로.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파가 병문당에 이르러 웃고 말하게.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 공간 바뀌었어. 그래서 이 발화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 누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석파랑 이 석씨랑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불러 무엇하려고 하느냐? 내 석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부인에게 자랑했습니다. 석씨가 자 감성 보이시죠?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하니 석파가 웃더라. 이 사람이 지금 발화가 나왔죠. 발화가 나왔고 심지어 밑줄까지 쳐줬단 말이야. 이 발화에 뭘 따는 거예요? 이유를 따시면 되는 거예요. 왜 얘기하는 거야? 얘를 뭐 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나쁜 감정을 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를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가 밑줄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여기가 힘줘서 있는 거지. 모든 글감들을 그렇게 읽어야죠. 이 사람의 발화의 이유, 행동의 이유 이렇게. 그다음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1일은 상서가 문한 후에 청운당에 가니 여씨가 없고 노분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를 다 끊어볼까요? 느낌을 와야 돼요.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청운당에 갔는데 누굴 만나러 가요? 여씨를 만나러 간 거야? 있어 없어? 없어. 가정소설에 그 당시 문화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처척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각 처에게 뭘 준다? 하나의 공간을 할당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둘째 부인이었고 여기가 셋째 부인이었잖아요. 그럼 몇째 부인이 남았어? 첫째 부인도 남았다는 거야. 이게 당연한 어투인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어디로 갑니까? 이 노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다니까? 여기는 몇째 부인일까? 뭐 첫째든 넷째든 둘 중에 하나의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씨의 방을 누가 엿듣고 있어요? 여씨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어? 엿듣다라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 사람 부정적이죠? 이 사람 긍정이가 부정이게? 긍정이라고 치고 가는 거 이런 거. 그리고 그 장면을 누가 목격하게 됩니까? 상서가 목격하게 되는 거죠. 부정행위가 딱 적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청운당에 와서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와 상서가 정색하고 말하보기를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느냐? 여씨가 말하기를 문한 후 소부인의 문치방에 갔습니다. 자, 니은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 발화의 이유가 뭐예요? 무슨 말이죠? 자기가 한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면 한 문제가 그냥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올해 6월이라니까 여러분들 이 끝자락에서 봐야 되는 작품들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인과 생각하시는 걸 리딩하시고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부로 가르치는지라 끊어볼까? 자, 이것도 고전 소설 아주 전형성인 거예요. 자, 인물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이 있는데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로 가면 갈수록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이 훨씬 더 많아요. 누가 요즘 이 사람은 착하다, 이 사람은 예쁘다라고 얘기를 해.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의 대사를 통해서 뭐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고전 소설은 그런 게 덜 발달했기 때문에 아예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평가를 때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적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며 말하기를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를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급은 밤에 분주이다니요.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듣는 것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에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는데 내 눈에 3번이나 보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이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잡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변화, 하나가 감정선입니다. 변화 뭐였어? 처음에는 상서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믿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짓을 하는 걸 3번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변화인 거거든요. 안 그러다가 그렇게 되는
이 인과 지점은요 언제나 문제로 출제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다가 왜 그런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즉 이 사람은 직접 보지 않는 거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이고, 이게 이제 인지성이랑 같이 굴러가게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감정선 나왔죠? 이 여씨가 이걸 들켜가서 어떤 감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끄럽다. 계속 얘기해요. 감정을 동그라미 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사람의 바람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내치는 거야? 아니죠. 얘를 고쳐서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후 여씨가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라는 자가 저주로서 한무제와 역해자를 이간했다라는 일을 떠올리고, 옆에다 뭐 적으시면 됩니까? 과거 고사. 그러니까 고사를 쓰면 항상 둘 중 하나인 거죠. 나랑 동일시하는가, 나랑 반대되는가, 나랑 유사한가, 유사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쟤네들 변우직녀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만났는데 나는 못 만나,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근거로서 쓰고 있는 모사들인 거죠.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험하니. 자, 공간이 또 나와. 이런 게 이제 난이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취성전도 그럼 누구겠어? 봐봐. 이거 얘네들 나왔으니까 얘는 우리 주인공이랑 여기 등장하는 석파라든지 양부인의 공간일 확률이 높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예측을 하는 거고. 그다음 별 5개죠. 치밀한지라, 위, 능, 알리. 이것도 현대 소설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누가 요즘 현대 소설에서 서술자가 나와서 다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고전 소설의 특징인 거예요. 현대 소설은 인칭을 물어봐요. 1인칭 주인공이니 관찰자니 전적 작가 시점이니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시점인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고전 소설은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봐요. 뭐밖에 없으니까. 전적 작가 시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적 작가 시점의 디테일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맨날 수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개꿀팁 뭐예요? 뭐 찾으시면 돼요? 서술자의 서리법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100%입니다. 어찌 알리고 모른다라는 거고, 누구의 평가인 거예요? 서술자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자적 논평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뭐 같이 나오는 지구법 적듯이 소설에서도 이런 표현법들을 찍어내셔야 돼요. 찾고 있지 말고 5번의 편집자적 논평이 나오는 순간 찾고 있으면 안 돼. 그것들을 다 아껴가지고 비문하게 써야 돼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빠질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1일이 하루는 휘성전에서 양부인이 일찍 일어나 있으니, 이게 양부인의 공간이구나. 아까 대충 알아. 양부인은 얘를 좋아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사람은요, 여기 있는 속시의 조력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의. 하루는 양부인 일찍 일어나 속시가 마침 병이 나서 문안의 불참함에 없었죠. 시녀 개성에게 성소시키니 개성이 증지 친랑 아내를 쓰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내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이고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주기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을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니 그 글의 품은 한이 흉악하여 참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양부인이 이 시녀랑 만났죠. 근데 그 시녀 사이의 소재가 뭐예요? 이 봉한 것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시남정리를 배우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어버려라, 아이야 뻗어져라, 이 세상아 더러워라, 남편 개새끼, 이거 적혀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구 글씨로? 이거 누가 썼을까? 누가 썼을까? 당연히 나쁜 사람 썼을 거고, 나쁜 사람 썼을 거고, 나쁜 사람 썼을 거고, 당연히 누가 쓴 것처럼 보이겠어요. 이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겠죠. 요게 독에서 등장하는 음모 모티프이자 이 고전 소설에서 등장하는 전형성의 함정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편지 쓰거나, 그다음 저주 인형 쓰거나,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남자랑 바람나는 반지 이제 갖다 팔아주고, 갑자기 남자가 갑자기 방에서 튀어나오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적이 산뜻하니 완연히 성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감정 라인. 다시 보니 그 원사의 쾌감이 차마 보지 못할지라. 양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에게 당부하는 바람에, 자, 불을 붙이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석씨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겠지. 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 죄를 당하리라.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개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라. 감정 포괄하면 써야겠죠? 왜 이 시녀만, 왜 이 개성이라는 시녀만 감정선이 뭐가 잡혀요? 조급하다라는 감정선이 잡히잖아요.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이걸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오프닝 때 얘기했었던 이 나쁜 놈의 조력자가 바로 이 사람이겠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은 거예요. 생각하면서 읽었어? 안 읽어? 그냥 정보만 받았겠지. 그 다음 양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들을 보니 내색하지 않더라. 줄거리 석씨가 쫓겨나는 이렇게 한번 넘어갔지만 우리 사실화면에서 봤잖아요. 한 번 가지고 안 돼. 이거 스택을 쌓는 거란 편지 나왔지, 뭐 또 뭐 나왔을 거고 또 뭐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석씨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쫓겨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얘가 셋째였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렸으니까 이제 누구 날리면 돼? 첫째 날리면 된단 말이야. 화씨 날리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 계용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상선은 친누나 소씨, 의남매 유씨, 석파를 불러 함께 실상을 밝히려고 여씨의 친복을 샀습니다. 자, 첫 번째 뭐 나온 거예요?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 여의 계용단 동그라미 써야겠죠? 우리 아까 잡았었던 뭡니까? 전기성, 비현실성, 환상적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갑자기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상서의 소씨, 의남의 윤씨, 그리고 석파까지예요. 얘네들 모아가지고 누굴 조진대? 여씨를 조진대잖아. 그럼 긍정일까 부정일까? 다 긍정적 인물이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시녀가 여씨 신복 미양을 가리켜 아로되 상서가 미양을 잡아 엄하게 조사하더라. 항상 이 나쁜 사람한테는 얘의 하수꾼들이 항상 있어요. 사시한정기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양 시녀가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모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드리니 소씨가 다투어 보고 올때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자의 평가들이죠.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주니 진짜 화씨가 녹이 가득하여 먹고 말하길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이 남긴 몸이 되겠냐. 내가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태양을 널라 하느냐. 개빡쳐 있죠? 자기 얼굴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옹고집전 알아요? 내가 옹고집전을 모른다 손으로 볼까요? 옹고집전. 이게 이제 옹고집전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알죠? 네, 알고 있죠? 요즘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서점에 갖다 박은 다음에 엄마 일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문화가 없어. 그래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신양전, 신청전, 옹고집전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왜 없을까? 이렇게 산 넘어가다가 어머니에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제 이거 보존 수술이 어려워지는 건데 억지로 넣어야지 뭐 모르면. 그래서 이런 모티프도 보시고, 그 다음에 어지럽게 굴지 마라. 진짜 화씨는 화면단을 머시고 용모를 변치 않았지만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가 먹지 않습니다. 윤씨가 웃으며 말하길 아니 먹는 죄가 의심된다. 소씨가 나다가 강제로 들이붓고요. 여씨가 마지못해 먹으니 화씨가 변하여 여씨가 되고요. 주변 사람들은 박장대소 하고 있죠. 고전소설의 정형성 보이시죠? 나쁜 사람은 결국은 지읒된다. 뭐라 하면 의식하더라도 원선, 징악. 해피엔딩의 결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필기정이라고 얘기하죠. 상서는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말하길 분자 있는 곳에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되어 아녀사를 거리지 못하므로 이런 행동것이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요. 석씨를 모함한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보십소서. 그래서 이제 누님한테 이제 이걸 넘기게 되는 거고요. 석파가 먼저 나서서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은 당초부터 여씨가 개교를 꾸몄던 일을 낱낱이 말하더라. 이걸 통해서 뭐야? 의심하던 것들이 인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석파가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러지 않았도다. 석파가 몹시 좋아해 기쁨을 이기지 못했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움직이지 못했고
하씨는 꾸짖기를 나지 않더라. 날이 새어 취정선에 들어가 어젯밤에 이를 아래고 양 부인이 놀라서 여씨를 불러 마루 안에 굴리고 벌주니 가장 공숙하여 명백하여 들음이 오골이 소문하다. 이런 것들 다 누구의 평가야? 이 서술자의 평가잖아. 이런 것들. 이에 여씨를 내치고 개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18번으로 가봅시다. 자, 배경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자, 일단 배경묘사를 좀 찾아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사한다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뭐가 있으면 배경묘사가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잡아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배경묘사뿐만이 아니라 인물의 외양묘사 같은 것도 나오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운몽 외웠잖아요. 구운몽에서 뭐가 나와? 환상적인 공간으로 들어갈 때 오색 구름이 펼쳐지고 뿌연 안개가 깔리고 황금색 기둥이 등장하고 그런 이유가 뭐야? 환상적 공간으로 이동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묘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묘사가 되게 중요했어요. 이 작품에서는 그 묘사가 빡세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뭐가 되게 많아야 돼? 감각적 수식어가 많아야 돼. 예. 혹은 그거 대상에 나열이 좀 있어야 돼요. 기둥, 뭐 바닥, 사람 이런 것들 좀 열거와 나열이 좀 돼야 좀 묘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애매하고요. 그 다음도 되게 이상해야 돼.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고전 소설은 평면적 전형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확률이 되게 낮은 거야. 근데 실제로 있어. 후기로 가면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물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개가 쳐서 그럼 개가 문제로 나올 거 아니라고.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고전 소설과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고전 소설의 전형성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조금 다르네? 라고 느낄 줄 알아요. 2번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포커스는 어디에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까? 갈등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이 작품에서 내적 갈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게 없죠. 이건 평면적 인물과도 같은 결이에요. 나쁜 놈이 이거 할 때 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적 갈등이 전혀 없었고 3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데요. 과거와 현재를 교차한다는 건 입체적인 구성이라는 거고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 이건 누구 소설일 거야? 현대 소설일 거야.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으로 이동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요거만 나오는 것 같아요? 매년 나와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으로 끊어 읽으라는 얘기도 이런 지점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4번 너무 쉬웠죠? 답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한 인물과 다른 인물 간의 방향적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너무 쉬웠잖아요. 근데 봐봐 제시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야? 문제가 답이되는 포인트가 여러분 9월 수능 다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갈등이 왜 일어났고 있는지 없는지에 포커싱을 두시면 한 문제는 쉽게 나와요. 5번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변경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아니죠.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읽을 때 뭐를 좀 생각해라? 공간으로 끊어라는 걸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4번이고 나머지 키워드들은 내가 글을 읽을 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19번 이런 게 조심해야 돼요. 19번 이게 시간을 잡아먹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팩트체크 문제 되게 얍삽한 문제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문제를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1번 석파는 집안 사람들과 교류하여 집안일에 관여한다. 너무 맞고요. 2번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딱 변화에 좀 초점을 두셨으면 원래 안 믿다가 보니까 믿었다. 이런 결을 잡았으면 2번도 괜찮았을 거고 3번이 답이었죠.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정선들을 잡는 게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4번 양부인은 권위를 가지고 가족과 시녀를 통솔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있다. 마지막 갈등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3번으로 되시면 되겠고 20번도요. 이게 문제로 나오기 전에 이미 이렇게 읽으셨어야 돼요. 기억! 후일은 그런 말은 마소서. 제발 어디 가서 그 사람한테 내 자랑하지 마라. 이었고 니을은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죠. 나 그런 거 안 했어요. 라는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 찾으면 어디입니까? 4번이 되겠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21번도 별표예요. 이것도 생각보다 오답률이 있었던 작품인데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결국은 갈등이에요. 진짜 결국은 갈등이고요. 봐봐
여기서 양부인과 상선은 관계가 긍정이에요, 부정?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싸운 적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걸 풀리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는 거야. 몇 번이나 얘기해볼까, 몇 번? 몇 번 찍었어? 2번, 3번, 4번, 5번. 근데 봐봐. 얘랑 긍정이야. 몇 번 읽어보시면 되냐면요. 5번 보겠습니다. 상선은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팩트거든요. 양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에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대립 한순간도 있어요. 물론 착한 사람들끼리 대립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순간도 나오지 않았어요. 5번을 안 쓰신 분들은 양부인과 상서가 갈등한 환경을 본 거예요. 이 없는 환경에서 그게 싸웠다고 본 거예요. 얘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얘 살려야 된다, 살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발화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데 있다고 얘기한 것밖에 안 된다. 언제 싸웠는데 도대체? 이 사람과 이 사람 언제 싸웠어? 없지. 결국 뭘 대충 있는 거다? 갈등을 대충 있는 거다. 그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있어요. 전부. 그 1번 같은 경우도 봐봐. 갈등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뭐 2번, 3번이야 이제 긴장과 이완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4번도 환상적인 표현. 사실현정기 같은 경우는 환상적인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약 먹고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뭐다? 진짜 이악 물고 갈등을 위해서 시간, 공간, 갈등만 잡아도 진짜 몇 문제는 지원할 수 있어요. 싸웠는가 안 싸웠는가 거기에서 버스만 주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 예, 그럼 오프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점점 작품을 좀 쌓아가 될 테니까 고전 소설들은 지금 되게 큼직한 여러분 이제 가정수사 배울 필요 없어요. 요 사실함 정리랑 요거까지 배우잖아요. 그럼 끝나요. 그 아래 것들은 더 복잡하지가 않아.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저 마지막 이거 꼭 푸셔야 돼요. 진짜 좋은 글감들이야. 같이. 수학이랑 영어는 더 좋은 글들이 많아요. 수능보다 더 좋은 글감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충 풀어도 그다음 더 좋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국어는 안 그래요. 일본이나 미국의 수학이랑 영어는 발전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국어는 우리가 최대치란 말이야. 이렇게 잘 만드는 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글이야. 다른 사설, 내신 문제 다 의미가 없어요. 끼껏 해봤자 기출밖에 없는데 대충 푸시면 안 됩니다. 이 순간들을 좀 잘 해주시죠. 그래서 쉬는 동안 못 푸신 분들 좀 풀어보시고 여기 3번부터 9번부터 어렵다? 어려운데 도전해보시죠. 지금 뒤에 와서 도전을 해보시죠. 맞추려고 노력을 해봐. 발버둥을 쳐보는 거. 풀고 오십니다.